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사랑지를 읽고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시간으로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사랑이 사회적 사랑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지요. 시인은 암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성찰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의 머리맡에서 시인은 마지막 남은 성한 몸뚱아리마저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아픈 자들을 위한 희생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아픔을 사회적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시인의 애달픈 마음을 느껴보며 이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랑의 모습에 대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나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맡에 흔적 없이 빠진 머리칼이 쌓이듯 생명은 당신의 몸을 우수수 빠져나갑니다. 씨앗들도 열매로 크기엔 아직 많은 날을 기다려야 하고 당신과 내가 갈아엎어야 할 저 많은 묵정밭은 그대로 남았는데 논두렁을 덮는 망초대와 자플가에 넋을 놓고 한참을 앉았다 일어섭니다. 마음 놓고 큰 약 한번 써보기를 주저하며 남루한 살림의 한 구석을 같이 꾸려오는 동안 당신은 벌레 한 마리 함부로 죽일 줄 모르고 약한 얼굴 한 번 짓지 않으며 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내가 함께 받아들여야 할 남은 하루하루의 하늘은 끝없이 밀려오는 가득한 먹장구름입니다. 처음엔 접시꽃 같은 당신을 생각하며 무너지는 담벼락을 껴안은 듯 주체할 수 없는 신열로 떨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살아온 날처럼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마지막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압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눈높음과 영역까지도 이제는 스스럼 없이 버리고 내 마음의 모두를 더욱 아리고 슬픈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날들이 짧아진 것을 아파해야 합니다. 남은 날은 참으로 짧지만 남겨진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듯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곰고 썩은 상처의 가운데에 있는 힘을 다해 맞서는 길입니다. 보다 큰 아픔을 껴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얼마나 많은데 나 하나 육신의 절망과 질병으로 쓰러져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콩대만 장판같이 바래어가는 노란 꽃핀 얼굴 보며 이것이 차마 입에 떠올릴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마지막 성한 몸뚱아리 어느 곳 있다면 그것조차 끼워 넣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뿌듯이 주고 갑시다. 기꺼이 살의 어느 부분도 떼어주고 가는 삶을 나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옥수수 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굵어집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저무는 밤을 어둠 속에서 지우지만 이 어둠이 다하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습니다. 아픈 아내가 있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남은 날들이 참으로 짧을 만큼 아픈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앞에 두고 시인은 시를 씁니다. 아픈 아내에게 그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침이면 머리맡에 밤새 빠진 머리카락이 쌓여 있습니다. 빠진 머리카락만큼 아내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 아내가 살아야 할 날이 하루가 더 줄어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이들도 크지 않았고 갈아야 할 묵정밭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와 해야 할 일들이 이 세상에 이리 많이 쌓여 있는데 아내가 떠나야 한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야 한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인은 그래서 시를 씁니다. 시를 쓰는 일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 마음 놓고 큰 약 한 번 쓰지 못했습니다. 남루한 살림 탓입니다. 아내와 살아갈 날이 창창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못해주는 걸 시간이 흐르면 다 해줄 수 있으리라고 시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벌레 한 마리 함부로 죽일 줄 모르던 아내가 신압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붙들고 싶지만 놀리듯이 시간은 빛의 속도로 흘러가 버립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아득한 먹장구름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견딜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접시꽃 같은 당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주체할 수 없는 신혈로 시인은 온몸을 떱니다. 몸살입니다. 아내의 아픔을 이 몸살로 대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내는 아내이고 시인은 시인입니다. 아내의 아픔은 아내의 아픔일 따름입니다. 그 사실이 시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시인은 아내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악한 얼굴 한번 짓지 않으며 살려한 아내를 따라 시인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내는 남편이 아픈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시인은 아내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아내라면 내 마음의 모두를 더욱 아리고 슬픈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날들이 짧아진 것을 아파했을 것입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걸 한탄하지 않고 아리고 슬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날이 짧아지는 걸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죽어도 아리고 슬픈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나요? 그러니 살아남은 사람은 당연히 그들과 어울려 아픔을 같이 해야 합니다. 보다 큰 아픔을 껴안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죽는 아내를 애도하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은 사람은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노란꽃핀 얼굴을 한 아내를 보며 시인은 마지막 성한 몸뚱아리 어느 곳 있다면 그것조차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뿌듯이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떠올릴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시인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아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베풀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자는 시인의 이 말을 단순히 희생이라는 의미로 단순화하지는 마세요. 시인은 지금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도 실천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죽는 것은 그래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시인은 아내의 죽음에 직면해서야 기꺼이 살의 어느 부분도 떼어주고 가는 삶에 드러나는 숭고한 삶의 형식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다시 저물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간다고 자연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새벽이 오면 아내는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옥수수 잎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시인은 또 하루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아내의 하루는 곧 시인의 하루입니다. 내일이 되면 아내의 머리카락은 더 빠질 것이고 아내의 노란 얼굴 역시 더욱더 노래질 것입니다. 두 사람이 더불어 산다고 해도 하루라는 시간은 여전히 하루라는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의 한편에서 시인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는 시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처럼 산다면 당신의 하루는 영원한 하루가 될 수 있다고 시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접시꽃 당신은 아내가 산 이 하루를 영원한 하루로 만들려는 시인의 사랑을 사회적 맥락으로 펼쳐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하루가 영원한 하루가 되려면 아리고 슬픈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아내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아내의 그 마음을 살아남은 사람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남겨진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듯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곰고 썩은 상처의 가운데에 있는 힘을 다해 맞서는 길입니다라는 시인의 다짐은 무엇보다 아내의 하루를 영원한 하루로 바꾸려는 시인의 마음에서 기원합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개인사를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시작은 사실 도종환 씨를 관료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아내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통해 아리고 슬픈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하루로 다가가려고 한 셈입니다.